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빨간색 사과를 보면서 저게 빨간색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색을 인지하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 이 빛이 물체에 닿아서 내 눈에 어떤 파장으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구분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빛의 파장에 대한 눈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이라는 건 뭐냐면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을 구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명도라는 건 밝고 어두움, 채도라는 건 맑고 탁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빛은요,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분광이 이루어지면서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나눠지는데요.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런 계열은 파장이 짧아요. 빨간색, 주황색 이런 붉은색 계열은요, 파장이 길죠. 그래서 내 눈에 물체에 빛이 닿아서 내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파장의 길이가 짧으면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고 길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과를 빨간 걸 들고 있어. 근데 그게 빛을 받아서 내 눈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게 긴 파장이기 때문에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 노란색 빛, 파란색 빛, 뭐 이런 식으로 사이키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명이죠. 조명이 비춰지면 이 빨간색 사과에 노란색 빛이 닿아서 내 눈에 들어와. 그러면 그게 빨간색 사과로 보일까요? 그렇죠. 빛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체 색깔도 바뀌어 보여요. 그래서 자연광에 있을 때 빨간색이었던 사과가 노래방에 와서 노란색 조명을 받으면 주황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 조명을 받으면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색은 내가 어떤 빛에 노출돼서 내 눈에 어떤 파장으로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교육부는요, 먼셀이란 학자가 만든 색체계법을 우리나라 교육용 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셀이 개발한 색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색명을 지었는데요. 빨강, 노랑, 파랑이 색의 삼원색이에요. 물감의 삼원색. 그 삼원색은요, 순색이라고 해서 섞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원래 있는 색들이에요. 근데 이 순수한 색에다가 어떻게 색깔을 섞었느냐에 따라서 중간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를 볼게요.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노란색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홍색, 주황색, 귤색으로 나뉘죠. 그 중간색들이 만들어지죠.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노란과 파란색의 비율이 어떻게 섞였느냐에 따라서 노란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바다색 이런 식으로 중간색이 만들어서 색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부에서 만든 이 색상화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색명을 대부분 알고 있는 거고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색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색의 분류를 보면요. 무채색은요. 채도와 명도가 없어요. 아까 맑고 탁한 거 없다고 맑고 탁한 게 없고 색상이 없는 게 무채색이에요. 없을 무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명도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색깔은 흰색, 회색,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밝다, 어둡다 이런 구분이 있는 거죠. 유채색이라는 건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명도, 채도, 색상 이게 모두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흰색, 회색,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은 유채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색은 크게 3속성으로 나뉘는데요. 색상, 명도, 채도로 나뉘어요.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아까 이런 것들 색을 구분하는 게 색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은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으로 나누는데요. 빛의 삼원색은요. 빨강, 녹색, 파랑 RGB라고 하고요. 물감의 삼원색은요.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해서 CMY CMY,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잉크젯 프린터기, 그러니까 집에 있는 프린터기의 토너를 보면
토너의 색깔이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RGB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 RGB 컬러 뭐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삼원색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모니터는 빛에 의해서 색을 조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옆에 그 먼셀의 색상안을 제가 같이 볼게요. 먼셀은 순색인 선생님이 빨로 파가 순색인 색깔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중간색을 넣어서 20색상안을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 5색은 빨, 노, 녹, 파, 보라고 주요 10가지 색깔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몇 가지를 정했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을 볼게요. 명도.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검정은 0, 흰색은 10으로 뒀을 때 0에서 10까지 11단계로 나눠요. 밝고 어두운 정도는 11단계로 나뉘고요. 채도는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4단계까지 있는데 순색인 빨로파 중에서도요. 더 채도가 높은 거는 빨강과 노랑이 채도가 제일 높아요. 14까지 가고 파랑은 14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면 조금 어두운 색깔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하면 좋을. 그 다음에 채도를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채도는 순수하게 맑은 색을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고 거기에 검정색이나 흰색을 섞으면 청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흰색을 섞으면 명청색, 검은색을 섞으면 암청색이라고 하죠. 탁색은 순색에다가 회색을 섞은 색을 탁색이라고. 자, 보색과 준보색, 유사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색이라는 건요, 반대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먼셀의 색상안에서 보면 반대 마주보고 있는 색이 보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랑의 반대는 무슨 색이에요? 남색. 빨강의 반대색은 뭐예요? 청록. 파랑의 반대색은 주황이죠.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을 보색이라고 해요. 준보색은 그 보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보면 파랑색에 마주보는 색은 주황이었는데 주황 옆에 있는 다홍이 준보색인 거죠. 보색에 가까운 색. 귤색도 보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주황의 보색은 파랑인데 파랑 옆에 있는 감청이나 바다색이 준보색이라는 거예요. 자, 유사색은요. 색상차가 작은 색, 비슷한 색을 말하는데요. 색상차가 작다라는 건 이런 거죠. 노란색 옆에 노랑연두, 귤색은 색상차가 커요? 작아요? 이게 작은 거죠. 근데 노랑, 보색인 남색은 색상차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옆에 있는 우리는 친구 옆에 비슷비슷해 이런 애들은 유사색이라는 거예요. 자, 색입체를 볼게요. 색입체는요, 방금 말한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입체적인 구조물이에요. 이 색입체의 구조는요, 중심축은 명도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검정부터 아주 밝은 흰색까지 11단계가 중심축을 이루면서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게 돼 있으면서 삥 둘러서 색상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세로로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중심은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11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맨 끝으로 양 끝으로는 순색, 그러니까 빨강과 청록의 순색이 나오면서 중간에는 그 흰색과 검은색이 적절하게 섞인 탁색들이 중간에 보이죠.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다음에 위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색들이 삥 둘러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색의 느낌은요. 자, 따뜻한 느낌의 색이 있고 차가운 느낌의 색이 있고 중간의 색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의 색은요. 빨강, 주황, 귤색, 노랑같이 따뜻한 난색, 그러니까 난색을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런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색이 따뜻한 색이래요. 그 다음에 바다색, 파란색, 남색 이런 것들은 차가운 느낌의 색이죠. 이런 걸 한색이라고 하는데 안정되고 침착한 느낌을 준대요. 중성색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색이 연두, 풀색, 초록, 보라, 자주, 연지 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의 색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도 가볍고 무거운 게 있어요. 무거운 색은요, 어둡고, 그러니까 명도가 낮고, 그 다음에 채도가 낮은 색들이 무거운 색이에요. 그래서 남색, 감정, 검정 등은요, 무거우니까 중후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고, 수축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무거운 색인 건 이런 어두운 색들이에요. 그다음 가벼운 색들은요, 명도가 높은 색, 밝은 색,
흰색, 노랑, 밝은색 등이 가벼운 색이죠.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색과 소박한 색이 있어요. 색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화려해질 수도 있고 소박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들로 옷을 입었어. 그럼 굉장히 화려해 보이겠죠? 근데 내가 오늘 베이지색, 황토색, 갈색, 고동색, 검정색 그런 색들로 옷을 입으면 소박한 느낌이 들겠죠. 아니면 차분해 보이고 조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의 색들이 있어요. 자, 색의 진출과 후퇴를 볼게요. 진출하는 색은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후퇴하는 색은 뒤로 들어가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진출색을 팽창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후퇴색을 수축색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가운데가 들어가 보이나요? 나와 보이나요? 밝으니까 튀어나와 보이죠? 이건 가운데가 들어가 보이나요? 나와 보이나요? 들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색이 진출과 후퇴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팽창색이라는 건 확장돼 보이는 거죠. 뭐 난색이나 그러니까 밝은 색 계열, 노랑, 뭐 저기 연두 뭐 이런 거는 밝으니까 왠지 확장돼 보이니까 날씬하고 싶은 친구들은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겠지만 마른 친구들이 입으면 보기 좋아 보이겠죠. 근데 수축색이라는 건 뚱뚱한 친구들이 어두운 색을 입으면 좀 수축해서 날씬해 보이니까 검정색, 남색 이런 것들을 많이 입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출과 후퇴, 팽창과 수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색의 활용을 볼게요. 색은 멀리서 잘 보이는 거를 명시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명시성과 주목성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명시성이라는 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을 말하는데 채도와 명도차가 크면 명시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노란색과 검은색의 배색은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차량이 가는 때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교통에 관련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멀리서도 잘 보이고 조심해라 하는 뜻으로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배색을 하죠. 근데 딱 보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빨리 불을 꺼야 된다. 그러면 소화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눈에 잘 띄어야 소화기를 잘 찾겠죠. 그러니까 소화기도 빨간색. 그다음에 불이 났으니까 막 소방차를 부르겠죠. 그럼 소방차가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지나가야 돼요라고 알 때 소리도 내지만 빨간색으로 주목성을 끌어서 사람들이 빨리 피해줄 수 있도록 하죠. 그다음에 정지 표시 이런 것도 멀리서 보고 빨리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을 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성질을 이용하는 채도가 높은 색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색채 조절은요, 색의 여러 가지를 성질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생활 환경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뚱뚱해. 그러면 좀 날씬해 보이고 싶어. 그러면 수축되는, 아까 수축색 얘기했는데, 수축돼 보이는 어두운 색들로 몸을 좀 덜 뚱뚱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말랐어. 그러면 내가 좀 살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좀 보기 좋아 보이겠죠? 그럼 팽창색을 입어서 내 몸이 좀 그래도 덜 말라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가 너무 산만해. 그러면 우리 집 아이의 방은 차분한 색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의 기분을 좀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우리 애는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서 좀 밝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방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해서 좀 업될 수 있게, 기분이 업될 수 있게 좀 밝은 색상의 원색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원색을 많이 쓰는 게 막 즐겁고 애들이 업돼서 잘 놀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원색을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패밀리 프랜차이즈 매장, 그러니까 뭐 버거킹, 맥도날드, KFC, 뭐 피자헛 이런 데 보면 주로 많이 쓰는 색깔들이 다홍색이에요. 여러분 가봐서 알겠죠? 맘스터치 뭐 이런 다홍색이죠. 왜 그들은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자꾸 다홍색을 쓸까? 이건 뭐냐면 다홍색이 사람의 식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햄버거집이나 피자집 가면 막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다홍색이고 또 그걸 다 먹고 나면 다 먹었다. 지루하네. 나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빨리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홍색이에요. 왜냐면 이걸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색깔하면 사람이 편안해서 오래 앉아있고 싶겠죠. 그러면 오래 앉으면 어때요? 다른 손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게 그리고 많이 먹고 싶게 하는 색깔이 다홍색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점들에서 이런 다홍색을 많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색채의 활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명시성과 주목성을 동시에 얻으려고 검은색과 노란색을 빨간색까지 다 쓴 교통 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색채가 활용이 되죠. 어떤 경우냐면 저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요. 콜록콜록 감기 걸린 것 같아 선생님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이 흰색 가운을 입고 진료를 봐주시죠. 근데 여기 맹장이 터졌어요. 막 이럴 때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 가운을 입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눈은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경험한 적 없나요? 어느 한 점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다른 데를 봐. 그러면 그 응시했던 거에 반대 색깔이 내 눈을 계속 따라다녀. 이게 바로 잔상이에요. 그래서 이 잔상 효과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내가 빨간색 피를 계속 보면서 환자를 수술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수술하다가 간호사 이거 뭐 좀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눈에 그 피의 반대색이 청록색이 막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 수술할 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 옷을 입어서 최대한 수술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색채가 활용되는 한 예겠죠. 색채의 배색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두 가지 색 이상을 서로 배치하는 것을 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채도에 의한 배색. 그러니까 맑고 탁한 정도를 가지고 배색을 한 건데 맑은 색끼리 배색하면 굉장히 싱싱하고 생동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순수한 연두색 이런 거에 순수한 노란색, 막 이렇게 굉장히 맑은 색깔들을 하면 싱싱해 보이고 막 생동감이 있어 보이겠죠. 막 노란색에, 연두색에, 초록색에 뭐 이런 것들, 아주 맑은 색깔들. 그럼 저채도끼리 아주 탁한, 무거운 갈색, 탁한 탁한 녹색, 탁한 빨간색 이런 것들이 밑으로 쫙 깔리면 굉장히 차분하고 소박하면서 중후한 느낌을 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도. 고명도끼리. 그러니까 아주 밝은 색깔들이죠. 밝은 노랑, 밝은 하늘색, 밝은 핑크 이런 거.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아주 어두운 밤색, 어두운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건 어둡고 약간 침울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어 보이겠죠. 근데 이런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조합을 했어. 그러니까 노랑과 남색을 좋아했어. 그러면 변화 있고 뚜렷한 느낌이 색상에 의한 배색. 자, 차가운 색이 한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색끼리 배색은 시원하고 침착한 느낌. 난색끼리 배색은 따뜻하고 활동적인 느낌. 그래서 난색과 한색을 같이 놨어. 그러면 변화 있고 쾌활한 느낌이 든다고 했죠. 노란색과 남색, 빨간과 청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사한 색, 비슷한 색깔들을 놓으면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감도 있고 조화도 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겠죠. 보색이라는 건 아주 화려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아까 빨간색의 청록은 굉장히 대비되는 색깔인데 그걸 넘어서 화려하고 강렬하고 쌩쌩한 느낌이 드는 한 예로 얘기했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색의 배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용 목적과 주의 환경에 고려해야 되겠죠. 내가 이 옷을 어두운 곳에 입고 갈 옷인가 아니면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질 곳인가. 여기는 회의 장소인데 막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빨강, 노랑 이렇게 파랑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어린이집인데 칙칙한 베이지, 브라운, 검정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의 기분을 다운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 목적과 주의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요. 색의 배치나 면적 비례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색을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분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아까 유사색이나 보색 대비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색은요, 똑같은 색이라도 넓은 면적에 칠하면 그 색이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초록인데 넓게 칠하면 굉장히 밝은 초록으로 보이지만 좁게 칠하면 아주 작은 면적으로 칠하면 어두운 녹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에도 또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채색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른 변화, 느낌 이런 걸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칠하려는 게 유리냐, 나무냐, 천이냐 그런 재질과 형태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색의 배색을 이제 수업을 이제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이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를 볼게요. 색의 기본을 알고 색의 배색을 실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론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듣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 실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상을 선택해도 되고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배색을 해도 되고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첫 번째는 잡지에서 실내 공간 사진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내 공간을 찾아서 침실이냐, 거실이냐, 사무실이냐, 학교 공간이냐, 어린이 공간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찾으신 다음에 그 사진을 찢으세요. 찢은 다음에 그 사진 뒤에다가 먹지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화지 위에 그거를 고정을 시켜요. 스카이 테이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림을 따라 그려도 그림이 움직이지 않아서 밑그림을 잘 얻을 수 있어요. 그 그림을 스카이 테이프로 고정하지 않고 그리면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여서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볼펜으로 그 공간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세요. 우리가 실내 공간을 그을 때는요, 자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를 사용해서 똑바로 그어야 그 공간이 더 명쾌한 똑바로 된 공간으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으면 이 공간이 또렷한 깨끗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공간을 그리는데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거는 표현했고 어떤 건 표현하지 않았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아까 고른 공간이 어린이 공간이냐, 어른들 공간이냐, 사무회의 공간이냐,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습 공간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컨셉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후하고 차분한 분위기, 아니면 밝고 명랑한 분위기, 아니면 로맨틱한 분위기, 아니면 귀여운 분위기, 아니면 또 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 뭐 어떻게 컨셉을 잡아도 좋아요. 뭐 현대적인 이미지, 모던한 분위기,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으면 그 컨셉에 잡은 거에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 색깔들을 고르면 되는. 자, 이거는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해서 색깔을 이렇게 조합했더니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예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신뢰감 가는 색깔들은 점잖은 색깔, 고상한 색깔이라고 해서 명도도 낮고 채도도 낮은 색깔들의 조합이죠. 그 위에 소프트한 거 보세요. 거기는 아주 명도도 높고 채도도 명도가 아주 높은 색깔들이 소프트한 느낌, 맑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옆에 접촉감, 그러니까 귀여운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보면 채도도 높은 색깔이 들어가죠. 그리고 동적인 느낌으로 갈수록 아주 경쾌한 거는 아주 채도가 더 아주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채도가 높은 색과 그 다음에 낮은 색의 조합은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색을 어떻게 배색하느냐에 따라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걸 참고로 해도 좋고 여러분이 자기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처음 해봤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게 결정이 나면 물감이나 색연필 등에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채색 도구를 선택해서 그걸로 채색을 시작하세요. 채색을 다면 작품 완성 후에 우측 하단에 컬러 배색의 느낌과 사용한 색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색을 썼는데 이거는 현대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평가 계획은요. 색의 배색은 평가 요소가 조화성, 목적성, 완성도 이걸 볼 건데요. 얼마나 색상, 명도, 채도를 조화롭게 했느냐. 아까 재질과 형태, 면적, 비례 고려하라고 했죠. 그런 걸 고려했느냐. 그걸 볼 거고요. 목적성은 여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 색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볼 거예요. 뭐 의상을 자기가 선택했으면 의상이 이게 파티복인지 출근용인지 데일리복인지 운동 스포츠나 등산용인지 뭐 다 목적에 따라서 의상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다 달라야 되니까 그걸 맞췄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도, 그러니까 배색을 얼마나 깔끔하고 잘 완성을 하였느냐 그런 걸 보겠죠. 완성도. 그래서 다음 시간 예고를 볼게요. 단원을 이해하였으면 다음 시간에 색의 배색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준 스케일 그 그림 말고도 이제 실제 다양한 사례가 많아요. 그걸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잡지에서 어떤 실내 공간을 꾸밀 것인지 사진을 찾아서 그 공간을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난 로맨틱한 분위기로 할 거예요. 저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할 거예요. 저는 점잖은 느낌으로 할 거예요. 저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적어주세요. 적어주고 저는 이런 색깔로 할 거예요 라고 색깔까지 계획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 줌 수업에서 자신이 찾아본 사례를 발표하고 자신은 어떤 분위기의 색의 배색을 할 것인지 말해 볼 거예요. 알겠죠?